여기 지금 홍주 표시 테마주 중에 그 TBC나 이런 것들하고 좀 전에 보셨던 그 누구예요? 경남스틸 이거는 이제 오늘도 추가 급락 나오고 있죠. 근데 아까 똑같이 급등했던 건데 3일이나 뭐 DSRG가 뭐 한국선제 이런 것들은 하락이 덜 나오죠. 이게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그 가짜 놀림목 얘기했던 거 이제 그거예요. 네, 그랑 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3일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홍주 표시 테마주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죠? 네, 급등했다가 떨어졌는데 금요일날 이제 윤석열 씨가 됐다고 발표가 나오고 관련주들 중에 하한가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보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란 말이에요. 3일. 근데 이거는 오늘 추가 하락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미 뭐 쉽게 얘기하면 선반영이 돼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선반영이 뭐 돼 있었겠죠. 근데 그걸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저기 뭐 TBC나 아니면 아까 경남스틸은 뭐 그때 그것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어요. 네. 빠지고 있다가 지금 하한가 맞았는데 어떤 거는 하한가 맞고 나서 한 15% 넘게 뭐 20% 가까이 급락이 또 나오니까 어떤 것도 안 나오고 그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 3일은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급락할 때는 홍주 표시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개인들이 이제 그때 쏟아낸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개인들 투매 나와서 급락했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죠. 반등 세게 나올 때 당연히 거래가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크게 없고 그냥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눌림목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반등 나오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한가를 맞긴 했는데 오늘 뭐 추가적인 큰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렇죠? 3일 그리고 한국선제 보세요. 이것도 10월 6일까지 지수가 급락할 때 따라서 떨어졌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오고 그냥 떨어졌어요. 거래도 그냥 고만고만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한가를 맞긴 했는데 더 이상의 큰 급락이 나오진 않아요. 마이너스 뭐 지금 3, 4%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DSR제가 이것도 보시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하한가 근처 갔다 꼬리 달고 올라왔고 뭐 끝났잖아요. 오늘 뭐 지금 거의 급락하는 것도 없고 그죠?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 세지도 않았고 거래도 없었고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잘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TBC를 보세요. TBC하고 경남스틸은 오늘 또 급락하거든요. 왜 그러겠냐 이거예요. 회사마다 뭐 안 좋은 뭐 악재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급락하겠냐 이거예요.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 매매, 신용 또 이제 큰 금액으로 쓴 사람들 물량이 나와서 아침에 시초가를 더 격하락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사주는 사람은 없고 누가 사겠어요. 홍주 표시가 떨어졌는데 누가 이걸 아침에 사주겠냐고. 안 사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주는 사람이 그만큼 없을 테니까 개파락은 더 심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 보면은 그때 얘기 많이 드렸지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월 6일 그때 저점 찍고 지수 급락 나와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근데 세게 나왔는데 상한가가 두 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두 개. 하나, 둘. 또 이것도 이 회사는 또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국이고요. 대구 지역이죠.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떨어질 때 그 전에 가짜 눌림목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없이. 그냥 급등했다가 눌림목이 나올 때는 거래가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거래가 엄청나잖아요. 여기랑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아니죠. 네. 왜냐면
설령 이게 뭐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우기려고 해도 그러면 아래 꼬리를 달았을 때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래 꼬리 달았을 때는 거래가 이만큼이고요.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잘 보세요.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연신 달리거든요. 네. 그때마다 거래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하루에 10% 무조건 10에서 20% 가까이 급등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월 26일 날은 거래 많이 터졌죠. 25%까지 급등했고 그 다음 날은 전고점까지 갔는데 13% 급등했죠. 이틀 쉬었다가 급등했는데 13% 급등했고 그 다음 날 8% 급등,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거죠. 네. 이것도 8% 급등. 네. 그냥 계속 급등하는 거예요. 계속. 거래가 터진 거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잘 보시면 이거는 더 가관이었던 게 떨어질 때 당연히 뭐 하한가 갔으니까 거래가 터졌겠죠, 그죠? 근데 하한가 가기 전에 보세요. 전날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떨어지는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최악의 차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고서 단기 매매할 생각하지 마셔라. 들어갔다가 못 나온다. 사람이 못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팔았는데 그냥 끌려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한번 물리면은 나올 수 쉽게 못 나오죠. 되게 위험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용은 약간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이미 이제 급등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신용은 약간 좀 여기 처음부터 보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11월 달 이후에 신용이 좀 다시 늘어났죠. 여기에서. 이게 이제 반대 매매 나올 거 아니에요. 하한가인데 맞았죠. 오늘 아침 뭐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알아서 손절을 했든가. 사주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많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래가 꽤 많은 거예요, 이거. 아침에 시초가 대비 크게 움직이는 게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캔들이 요만하니까, 그죠? 네. 거래가 이거면은 뭐예요? 많은 거예요. 아직 9시 30분이에요. 여기서 뭐 그렇게 뭐 확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건 많은 거예요. 신용이 좀 늘어났었고 그리고 거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경남스틸, 경남스틸은 어떠냐 이거죠. 보시면 이 친구도 하한가 갔는데 일단은 이제 보시면 6월 초, 10월 초까지 급락했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죠. 상한가는 안 나왔는데 반등이 세게 나왔고 요렇게 눌렀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터지잖아요. 이거 지나가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금요일날 대량 거래 터졌죠? 누가 또 나갔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또 이만큼 들어왔고 누구는 이만큼 나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5% 전후했죠. 이러다가 마이너스 19%까지 왔다 갔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냐 이거죠.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제가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발표가 11월 5일이었죠. 그거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알려져 있던 거잖아요. 그때 할 거다. 그죠? 네. 최소한 한두 달 전부터는 경선 일정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임박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씨가 되느냐, 홍준표 씨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알아맞추려고 한 거죠. 왜냐면 그걸 맞추면 돈이 벌릴 수 있다. 이 기대감에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도움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홀짝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잘하신 분들 보면은 부러워요. 실제로 부러워요.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홀짝은 잘 못해요. 그런 걸 싫어하고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천만다행이죠, 그죠? 못하는데 뭐예요? 못하는데 그걸 재밌어 하면은 아마 도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하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끝난 거죠. 예전에 그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바둑이라고 아세요? 바둑이? 아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 바둑이라고 아세요? 그게 세븐포카인가요? 들어보셨죠, 그죠? 네. 옛날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높은 분이었어요. 높은 분이 이제 그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 세븐포카죠, 그게 맞나요? 네. 아닌가? 바둑인가? 네.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바둑이라고 윗분이 또 그걸 하시니까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로 좀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적성이 안 맞더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바둑이라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하셨다면 다음부터는 안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이제 실제로 윤석열 씨 정책주들 미리 얘기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도 지금 정책주 눈에 띄게 급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것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씨 것도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뉴스 보셨나요? 정책주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지방채 발행 이거 한도 푸는 거 이게 슬슬 나오거든요. 기사 보셨나요?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 기사 보신 분들 1번 찍어 보시겠어요? 지방채 발행. 거의 못 보셨죠? 거의 못 보셨나 보다.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지방채 한도 완화 요청. 지방채가 뭔데요? 채가 뭔데요? 국채, 지방채. 그러니까 뭐냐면 빚내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공공개발 등 지방자치 확대.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선거 전에 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시, 도, 군, 그죠? 네. 돈 갖다 뿌리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재난지원금이 뭔데 국채 발행해서 준 거잖아요. 뭐 세금 남는 걸로 줬다고도 하지만 보드러운 걸로. 근데 아무튼 이제 국채 발행해서 하는 게 나라 빚내가지고 돈 뿌리는 거잖아요. 지방채는 지방정부. 이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만약에 저 정책을 실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요.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채 발행을 더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더하면 시장에 돈이 더 풀리는 거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요.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올라가서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역할을 줄 수 있고 미국이 이제 그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유지를 그러니까 관리하려고 돈의 그 유통되는 걸 줄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나중에 이게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저거 그냥 보실 게 아니라니까요. 네. 돈을 잡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제 줄이는 돈을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깊이 한번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정책주 얘기하다가 왜 일로 왔냐면 생각해보세요.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거 전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뭐 개인들한테 뭐 100만 원, 1000만 원씩 입금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간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뭔데요? 재난지원금? 예,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대규모 SOC나 뭐 이런 것도 공사 같은 거 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만 나와도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돈 주는 게 저거예요. 저거는 민주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그래요, 다. 역대 정부 저기 다 똑같은 거니까 뭐 민주당을 이렇게 탓할 건 아닌데 선거 전에 이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뭐라고요? 네, 공공개발이 뭔데요? SOC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계속 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지금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사전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정책주를 사놓으셔야죠.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저런 기사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네, 이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주 요즘에 자꾸 추천드리죠, 그죠? 네. 매집 열심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